자, 이번 시간은 이제 셋째 시간으로 좀 전 둘째 시간에 우리가 식품위해서 중점 관리 기준에 대한 그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식품위해서 중점 관리 기준이라는 것은 해잘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라고 해갖고 어떤 그 중요점만을 잘 관리함으로 해서 식품이 안전하게 소비자한테 도착하고 섭취되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것에 대한 인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품에 대한 인정, 그죠. 그리고 GMP하고 차이점은 GMP는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어떤 그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은 해썹은 그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전에 선행적으로 이제 그 어떤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 영업장의 위생이라든가 개인 위생 뭐 이런 기타 등등의 그죠 선행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언제 제가 시간이 만약에 된다면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하나의 그 위생 관리를 위해 종합적인 그 자율 규제 방법으로 해썹 시스템이라고 그랬는데, 자율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의무적으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의무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는 만약에 그러한 그 인정을 받지 않으면은 벌금을 문다든가 제품에 대한 품목이 취소가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체에서는 그 의무 품목 안에 들어가는 뭐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바쁘게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995년에 식품위생법을 개정해가지고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식품 어떤 그 해썹이라는 그 최종 제품뿐만 아니라 식품의 생산, 유통, 뭐 소비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의 안전성이라든가 건전성이나 품질을 어떻게 품질, 공정 이런 것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기에 대한 것을 제가 조금 더 이제 약간 이번 시간에 할애를 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은, 일단 우리가 뭐 식품위생법이라는 것 자체가 식품위생의 범위를 정해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그 법으로서 정해놓은 것이죠. 그죠? 그렇다면은 식품위생은 식품의 안전성이나 건전성,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식품위생이라고 얘기를 이제 정의를 내립니다. 보통 FAO라든가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생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데, 이 식품위생의 범위를 본다면은 꼭 식품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농축수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수산물이 처음에 생산하고 그 다음에 수확하고 뭐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수산물이든 간에 생산하고 수확하고 이러한 어떤 그 생산에 끼치는 그 위생, 그 다음 저장과 가공 처리, 뭐 제조 위생, 제조를 하기 위해서 수확했는 것을 입고하고 저장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가공 처리를 하게 되겠죠. 제조 가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제조 가공이나 뭐 식품 제조 혹은 즉석 제조, 뭐 즉석 판매, 뭐 제조 가공 이렇게 그죠, 가공 처리를 한다든가. 이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제조 위생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유통의 위생, 그렇게 판매를 하고 유통을 하기 위해서도, 예를 들어서 유통을 할 적에 만약에 냉장 유통을 해야 된다, 냉동 유통을 해야 된다든가 하면은, 그런 냉동 유통을 할 수 있는 뭐 차량이라든가, 그죠? 어떤 배송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위생 상태라든가 청소 상태, 청결 상태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 배송 차량의 그 타코메타를 확인해서 온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판매할 적에도 냉동의 유통을 하는 경우라면은 판매도 역시나 냉동 상태에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거기 표시 기준에 그냥 뭐 상온 보관이라면 상온에서 유통을 하면 되지만, 특별히 냉장 유통을 해야 된다,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러면은 그러한 조건을 맞춰줘야 돼서, 이런 유통의 위생이랄까. 그 다음에 만약의 경우에 일정한 어떤 거 생산되어지는 그 농축수산물을 바로 조리를 한다든가 해서 조리하고 섭취하고 할 적에는 음식물의 위생,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원물들 있죠. 그렇게 어떤 그 원재료, 원료들의 농축수산물들이 소비자한테
도착되기까지 가공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일반 로우 머티리얼이든지 이렇게 섭취를 그런 그 생거든지 간에 섭취를 할 때에 어떤 안전성이나 건전성이나 완전성이 확보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때에 바로 식품위생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위해 요소가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은 우리 식품 안전에서 위해 요소라면은 뭐 생물학적인 위해 요소 또 뭐 물리적인 위해 요소, 화학적인 위해 요소 이렇게 해서 생물학적인 위해 요소는 주로 이제 미생물과 관련되어지는 거, 뭐 살모넬라 아니면 뭐 항세포도상구균이라든가 뭐 또 대장균균이라든가 일반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많이 번식을 해 있는 상태, 번식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그 원료를 가져온다면은 이거는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제조 가공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한 거라든가. 물리적인 거라면은 뭐 경질, 연질, 뭐 예를 머리카락이 들어간다든가 연질 같은 경우 벌레, 뭐 배추벌레가 들어간다든가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파리, 뭐 위생 해충들 있죠. 그런 거 들어가도 안 되겠고 그 다음에 돌이라든가 유리 조각, 뭐 쇠 조각, 뭐 이런 또 아니면은 뭐 곡무줄이라든가 녹건이라든가 철건, 그죠? 또 쇠수세미 조각 이런 것들은 전부 피지컬로이가 물리적인 위해 요소가 될 테고 케미컬 화학적인 요소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뭐 잔류농약이라든가 또 아니면 중금속이라든가 뭐 카드뮴이 들어있다 뭐 또 아니면 수온이 들어있다 납이 들어있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시험 성적표를 이제 그 생산하는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이 가공을 할 적에 이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서류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 건전성이라 한다면 통상 식용으로 사용하는 원료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전성 완전성이라면은 영양소를 적당히 그러니까 완전히 함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래서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의 바로 이 식품위생의 범위에 내에 든다 해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확보되어질 때 식품 안전이 확보되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그 다음 보면은 이제 해썹의 정의에서 위해 요소, 해잘드 어널리시스 어떠한 것이 이제 어떤 그 위생상의 해를 가져오는가. 그 다음 이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중요 관리점을 찾아서 찾아서 이거를 관리를 할 적에 바로 어떤 그 안전성이 보장되더라 해서 해잘드 어널리시스 이거를 위해 요소를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 관리점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 이 중요 관리점을 잘 관리를 한다. 그래서 위해 요소는 원료와 공정에서 만약에 어떤 뭐 순대 공장이 있다면 순대에 사용되어지는 여러 가지 원료들이 있겠죠. 당면이라든가 뭐 어떤 돼지 창자라든가 뭐 아니면 또 야채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원료들에 대한 어떤 거기서 발생 가능한 그런 병원성 미생물 같은 거 뭐 스트랩토코커스 뭐 포도상구균 아니면은 또 또 세레우스라든가 하는 그런 병원성 오이로 치리는 병원성 미생물 같은 것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화학적인 것은 어떤 잔류농약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중금속과 같은 거. 그다음 물리적인 위해 그죠 연질 어떤 그 연질 물질과 경질로 나눈다면은 어떤 그 부드러운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질이라고 한다면은 뭐 동물 사체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또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죠? 이런 거 경질은 딱딱하고 돌이라든가 뭐 돌 유리 조각 또 아니면은 쇠 조각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고 나사라든가 볼트 너트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원료가 있는데 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어디를 관리를 잘 하면은 이거는 벗어날 수가 있겠다 해서 위해 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이 말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준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장에 가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기준서를 작성한다든가 하면은 굉장히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뭐 식약처라든가 이런 데서 기준서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나중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의 그 생산 공정인데, 이제 주원료, 이거는 순대인 것 같아요. 보니까 돈소창. 주원료가 있고, 이제 부원료가 있고, 또 뭐 부원료 또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면은 또 부자재, 부원료는 부자재를 하는데 이 포장지로 한다면은 이 뒷페이지가 연결이 되는데, 당면인 경우가 주원료라면 입고를 하고 보관을 이제 실온에 한다면은 또 여기에 따라 선별을 또 해야 되겠죠. 혹시라도 뭐 머리카락이라든가 다른 이물질이 노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는가 보고, 그 다음에 불리고 세척을 하고, 그죠? 계량하고 배합하고 충진한다 이런데, 요 충진해서 살균하는 것이 CCP로 잡혀져 있습니다. 돼지고기 돈소창을 입고하고 보관할 적에 이 돼지 소창 같은 경우에는 냉장 냉동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냉장 냉동고에 이제 온도 관리가 돼줘야 되겠죠. 그리고 냉동을 했다면은 또 해동을 해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세척과 손질해서 같이 이제 계량해가지고 같이 충진할 때 들어갈 수 있겠고, 부원료로서는 이제 선지 같은 것이 입고되고 보관할 때 냉장하고 계량해서 쭉 같이 이제 가게 되는데, 그 뒷페이지 하면은 이렇게 CCP 1B가 되어져 있습니다. CCP 크리티컬 컨트롤 포인트에서 첫 번째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인 것으로 본다면은 요 뭐 이제 그 당면 불리고 이제 삶고, 그 다음에 당면 불리고 난 다음에 충기니까 그 다음 돈소창, 그 다음에 뭐 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부 한꺼번에 혼합을 하고 난 다음에 살균한다는 의미는 바로 이제 그 뭐 이렇게 열을 가해 가지고 이 그 속에 들어있는 이 당면이라든가 소피라든가 돼지 선지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있는 미생물들을 사멸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온도를 맞춰줘야 되겠죠. 그럼 살균 온도가 얼마이고, 예를 들어서 100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이제 그 몇 시간 동안 한다. 뭐 30분을 삶는다든가 뭐 30분을 찐다든가 1시간 한다든가 하는 이러한 그 조건을 만들 때에, 과연 그러면 왜 100도씨로 했냐고 물었을 때에 웬만한 보통의 미생물, 병원성 미생물은 뭐 65도, 75도씨 이상이 되어지면 사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75도 이상의 온도에서 90도, 뭐 95도, 100도를 설정을 해서 실험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 90도에서 1시간 동안 삶아서 실험 어떤 미생물 검사를 하고, 95도에서 삶고 난 다음에 살균을 한다든가 찐다든가 해서 찌겠죠. 그죠? 쪄서 미생물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100도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했을 때에 90도, 95도, 100 이렇게 했을 때 90도씨에서는 병원성 미생물이 조금 더 많이 나왔는데 다른 95, 100도씨에서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안전한 범위 내에서 동일한 실험을 보통 3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100도씨에서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2도로 해서 여기를 CCP 온도를 그렇게 하고 30분 동안 정자를 한다, 찌겠다, 정숙을 한다 이렇게 하면 여기만 잘 관리가 되면은 그 다음 이 원료에 대해서 미생물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에 대해서는 모두 다 사멸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CCP로 잡고, 그 다음 펀칭이라는 건 내용물 충진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성형을 하고 모양을 만들고 냉각하고 굳히고 절단하고 이제 또 묻히고 내포장, 여기까지는 청결구역 내에 또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죠? 내포장 여기까지 내포장하고 금속 검출을 할 적에 CCP 2P입니다. 피지컬.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금속 검출기에 시편을 넣어서 뭐 철인 경우에 2mm 이상은 걸러낼 수 있다. 뭐 소스인 경우에 2.5mm 이상 걸러낼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식품공전에 나온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검출을 해서 이 금속 검출을 암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뭐 철조각이라든가 스테플러 알맹이라든가 아니면 커트 칼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출해 낼 수가 있으면 이걸 잘 관리를 하고, 여기 있는 생물학 전기를 관리를 잘 함으로 해서 위에 한 것들은 충분히 제어를 할 수가 있다면은 이 CCP를 이렇게 2개를 잡습니다. 그럼 이 CCP를 잡으면 CCP 관리 일지를 또 작성을 해야 되겠죠. 매일 뭐 처음 작업 시작하기 전에, 그 다음에 작업 시작하고 난 2시간 후에, 그 다음에 오전 작업 끝나고 난 후에 이렇게 CCP를 작성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속 검출기가 작동이 되면 이게 돌아갈 적에 이거에 대한 것들을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다 끝나면은 이제 외 포장을 할 때는 골판지를 급지를 하겠죠. 그리고 내 포장할 때는 폴리에틸렌이 이제 내부에 식품하고 닿는 부분이 폴리에틸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폴리에틸렌과 그 다음에 알루미늄 라미네이팅 접착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로 충진을 한다 할지라도 내면만 우리 어떤 거 식품에 닿았을 때 인체 해가 없다면은 요 내면의 그 재질만 여기 적어주면 됩니다. 폴리에틸렌. 그래서 보관을 하고 냉장을 한다든가 냉동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본인들의 그 제품 설명서에 품목 제조 신고한 대로 그대로 보관을 하고 냉장을 한다, 냉동을 한다는 그런 조건들을 아마 품목 제조 신고할 때 모두 다가 제조 방법에 기록을 해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출하를 해가지고 이제 보관을 한다든가 하고 이제 그 출하할 때 원하는 어떤 거 뭐 제품 거래명세서가 거래 어떤 거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제 거래명세서를 작성해서 출하를 해야 되겠죠. 이런 기준으로 실제적으로 제품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글을 쓸 적에 이 해썹을 함으로 해가지고 여기 살균하고 금속 검출을 잘하면은 결국은 이 순대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는 하나의 어떤 그 논리가 성립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몇 도씨 이상 몇 도씨 이상 몇 분 이상 그 다음에 뭐 냉각 이건 다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냉각 팬 냉각 혹은 냉각수 냉각 이런 경우는 본다면은 뭐 보니까 아무래도 이 같은 경우 두부 같은 경우에도 보면 팬을 냉각수에 넣는다든가 이렇게 될 수 있겠고, 내포장하고 금속 검출하고 또다시 후살균을 한 번 더 하네. 그죠? 금속 검출하고 후살균 한 번 더 하고. 왜냐하면 금속 검출하고 내포장을 했지만 아무래도 액상이라든가 뭐 두부 뭐 단백질이 들어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한 번으로서 도저히 우리는 불안하다 하면 한 번 더 살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냉각하고 외포장하고 보관하고 출하하고. 그래서 이 골판지는 외박스고 이거는 내포장재가 되겠죠. 그죠?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제 이렇게 태워진다는 얘기인데, 살균 시간, 푸모니, 가운데 온도가 얼마 몇 도씨 이상, 살균 온도가 몇 도씨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금속 이물은 처리 얼마 기준 이상은 잡아낼 수 있어야 되고, 스테인리스 스틸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준을 기준서를 작성할 적에 모두 다 적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해썹을 인정을 먼저 이제 받게 되면은 인증 마크를 이제 이렇게 부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색깔뿐만 아니라 초록색도 있고 뭐 다른 색깔도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현황은 보면은 여기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에서 중점관리 우수식품이라는 식품별로 이제 그 유형별 이게 식품에다 붙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인쇄례가 붙여도 되겠죠. 되고 이 해썹에 대한 인정 현황을 14년도에서 18년도 6월 말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에 해썹 인정 업체 수가 14년도에는 5,760. 그다음 가공식품인 경우에 이렇게 가공식 식품 제조 가공 업체가 그렇고 또 그다음에 학교 급식이라든가 뭐 또 뭐 다른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 또 인정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한 경우. 그다음에 뭐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도 이거 농장에 대한 해썹을 또 인정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5년, 16년, 17년, 18년 6월에는 9,827. 그 다음에 2000년 이제 그 11월 30일까지는 아마도 10,000몇 개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전체 제조업 수가 39,951개소가 16년도 때, 물론 지금 또 폐업한 데가 더 많이 있겠지만 이 중에서 의무 품목이 있는데, 이런 의무 품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원래 해야 되니까 이렇게 더 증가됐을 거고, 가공식품의 해썹 인정률이 14년도에는 12.8%였지만 18년도 6월에는 21.5. 원래도 이제 의무 품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해썹에 대한 것들은 너무 해야 될 양이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1학기 때 저한테 수업을 받으신 분들도 뭐 이 해썹에 대한 얘기들을 들었겠지만 식품 시장과 관리에서도 결국은 우리가 뭐 경제성이니 뭐 영양적이어야 된다, 기호성을 충족시켜야 된다, 뭐 경제적인 어떤 요건을 맞춰야 된다 이러지만 위생성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이걸 확보하지 않으면은 식품을 우리가 판매를 한다든가 섭취를 한다든가 하는 데에 전혀 다른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이걸 어떻게 충족하지 못하면은 식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해썹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라도 시간이 된다면은 공부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식생활 관리를 관리의 목표로서는 능률적인 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률적인 면은 식생활 관리 전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데, 식단을 계획한다든가 식품을 구입을 한다든가 또 식사 준비를 한다든가 식사하고 난 뒤처리 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능률을 올리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식기 세척기를 둔다든가, 그죠?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븐을 쓴다든가, 전자레인지를 쓴다든가, 또 예전에는 그냥 연탄불부터 땔감부터 시작해서 한다면 지금은 전기밥솥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과 노력을 좌우하는 요인으로서 식사의 수준, 식품비 예산, 식품의 기호, 식품비 예산에 따라가 또 때로는 거의 이렇게 많이 다듬어진, 전처리가 돼가 다듬어진 것을 사가지고 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지만 비용이 좀 더 들 수가 있고, 그 대신에 시간과 노력은 좀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 식품의 기호, 주방의 설비, 식생활 관리를 하는 사람의 지식과 기술과 같은 것들이 결국은 이러한 식생활 관리의 능률적인 면을 능률을 올릴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3시간 42분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3시간 42분을 썼고 비맞벌이 부분은 6시간 42분을 쓰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시간 정도를 맞벌이 하지 않는 사람이 더 쓴다는 그 얘기가 되겠네요. 여기 지금 우리 책에서 설명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경우 이렇게 되더라는 얘기. 주말에는 오히려 전업주부는 이렇게, 취업주부는 4시간 정도, 이거는 5시간 50분. 이게 몇 대 몇이 아니라 3시간 42분이라는 얘기가 되네요. 괜히 어렵게 생각했네, 그죠? 3시간 42분을 썼는데 2009년도의 통계를 보니까 3시간 20분을 쓰더라는 그 얘기가. 마찬가지로 여기 가사노동 가정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2시간 50분, 미국에는 2시간 20분, 독일은 3시간 12분을 쓰더라. 그 대신에 쇼핑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는데, 결국 전체적인 노동, 이걸 다 합쳐서 노동이라고 본다면은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이제 독일 주부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가사별 노동 시간이. 어렵지 않는 걸 어렵게 생각을 했네,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리 과정의 능률을 위한 조건으로서, 조리 과정은 가능하면은 단순화를 시켜라. 심플이죠, 베스트. 표준화를 시켜라. 표준화를 함으로 해가지고 조리 과정이 또 능률이 오를 수 있다. 아예 그 표준 레시피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한다면은 능률이 오를 수 있다. 그 다음 전문화를 하라. 자동화를 하라. 기계화를 하라.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좀 참고를 한다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죠? 그 다음 또 보면은 능률을 높여주는 기구로서 여기 핸드 브랜더, 이것도 조금 나온 지 오래된 것 같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그죠? 식기 세척기, 찜기, 전자레인지, 이거는 발터치식 수도전, 정리용 서랍, 주방 환풍기와 국부 조명, 이건 제가 조금 다른 거 캡처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홈메이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젊은이 독일제, 그죠? 어떤 거 이렇게 혼합 반죽을 한다든가 하는 빵 만드는 이렇게 혼합기라든가, 이걸 우리가 만약 이거를 팔로서 그냥 수동으로 젓는다면 힘들 건데 기계로 한다든가, 또 이거는 아주 한 2, 3년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끄고 지금까지도 괜찮죠. 꾸준히 이제 그거 하는 인기가 좋은, 이게 뭡니까? 에어프라이어입니까? 에어프라이어 같은 거, 리무버블 크리스핑 트레이라고 그래갖고 여기다가 넣어놓고 이제 넣어서 타이머를 맞추면은 자체 내에 그 가공식품과 같은 것들이 이제 조리가 되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슬라이드 아웃 바스킷, 이렇게 이런 제품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놓는데, 이렇게 에어프라이어가 아주 인기가 좋고, 요거는 보면은
핫도그라든가 토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이제 튀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거 토스트기라 그럴까요? 오븐이라 그럴까요? 미니 오븐 정도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커피 메이커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능률을 높여주는 그런 기구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능률적인 이제 어떤 그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식생활 관리자가 뭐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식이나 뭐 기술, 능력, 또 돈, 다른 사람의 시간 등 모든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또 활용하는 방법 같은 것들을 습득을 한다면은 충분히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가사 노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식생활 관리자가 뭐 어떤 인적인 자원, 지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능력을 활용해서 비용이 소요되지 않게끔 가족 뭐 기호도를 파악했는 그런 식단을 계획을 하고, 단순한 식단 계획으로 조리 시간을 단축한다든가, 계획된 식단을 토대로 한 뭐 계획적인 구매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반조리된 식품을 가져온다든가 완전조리 식품을 구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간을 줄인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이 있겠죠. 자,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고 오늘 이번 주 수업 1, 2, 3교시 중에서 이제 로컬 푸드란 게 무엇인가? 로컬 푸드는 자기 그 생산지에서 몇 킬로 안에 들어가는 것이 로컬 푸드라고 아마 정의를 내려줄 수 있겠고, 또 이 로컬 푸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장점이라면은 뭐 탄소 발생을 적게 한다든가 친환경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식중독 지수란 것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거를 쪽지로 보내주시기 바라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주, 잠깐만. 다음 주는 아직까지 괜찮네. 그죠? 다음 주 수업은 정상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